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자, 4월도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했던 일들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만약 미루신 일들이 많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하나씩 알찬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한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람 팀장의 쟁글 파일에서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앵글의 김예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어드바이스에서는 플러스핏 1000% 전문가와 함께 핫한 코인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입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석 매니저,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인데요. 가상자산 시장을 기술적 분석을 파헤쳐 주실 분입니다. 트레이딩뷰 탑오서 애널리스트 은사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세 분이 가득 또 무대를 채워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회의 주간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랐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브라가 규제 친화로 선회하면서 각국 가상자산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규제당국과 중앙은행, 금융기관과 협력해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3월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진입을 포기하는 거래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비니까 넥시빗, 프릭스빗 등이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CBDC와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FNB 프로토콜이 사업 중단 의혹에 대한 공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사업 중단은 사실이 아니며 프로젝트 팀은 끊임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윤석 이사님, 어떤 안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이제 급등을 했던 원인을 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순차적으로 주제 같은 경우도 뭐 CBDC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흐름상 이더리움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좋고 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안 다뤘던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뭐든지 이제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요즘 트로트도 대세지 않습니까? 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뭐 저희가 그거 외에도 아무래도 신규 거래소에 대해서 뭐 특근법이라든지 이런 흐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근법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인증 제도, 그다음에 뭐 이런 테러 방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또 다른 흐름은 이제 그 특근법 시대를 앞두고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형 거래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름 있었던 거래소들이 굉장히 좀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인피니까지도 이제 어떤 공지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만들려고 하면 거래소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서버에 올려갖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비용 이런 부분밖에 안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인증 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봤더니 국가에서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거의 뭐 한 최소 5억 이상이 시작이 되고 거기다 개발비까지 들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있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도 흐름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생은 타이밍, 투자도 타이밍, 이더리움도 다를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특급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이 지금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매니저,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시나요? 네, 일단은 작년부터
그 암호화폐라는 게 대중들에게 일단 인식을 시켜준 네. 리브라. 리브라. 네, 리브라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도 리브라를 통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라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특히나 이제 미 하원에서 이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리브라가. 네. 그거에 따른 이제 규제 친화적으로 선회를 한 배경과 그런 것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작년에 많이 다뤘거든요, 블록체인 인사이트에서.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잊혀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은 예전에 한창 이더리움이 이제 2017년도에 급등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급등하기 전에 가격이 하락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말만 하면 가격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 보고 입 좀 다물라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또 거의 입을 닫고 있더라고요. 너무 닫은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더리움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도 좀 나누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겠어 저는 이 두 가지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가상자산을 대중들에게 알린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윤사 애널리스트는 어떤 안건에 대해 흥미로워지시나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네. 자, 저는 이번에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상승 동력원은 자, 이제 디파이 시장이 이런 어떤 성장세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디파이 시장의 이런 성장세가 이더리움의 어떤 상승 동력원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런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 18일 이더리움 2.0 토파즈 테스트넷이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이더리움의 이런 2.0의 이제 토파즈 테스트넷이 진행되면서 이제 디파이 시장의 잠재성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기대 심리로 인해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가격의 이런 기대 심리가 이더리움의 가격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이 또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기대를 부응하면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픽해 주신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급등, 의미 있는 상승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더리움 급등 오랜만에 저희가 다루는 주제인데요. 자, 요즘 사람들에게 좀 잊혀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최근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윤석 이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코인 어떤 급등 이런 부분은 과거 대비해서 현재 또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변화의 속도 이 부분이 바로 시세에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동안 사실은 거의 그 소외돼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검색어를 친다고 하면 거의 대등한 적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의 검색어가 더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대중들의 어떤 소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2.0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가장 어떤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에서도 과거보다 변화가 큰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POW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POS로 진행이 되는데 이랬을 때의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전송이나 트랜잭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예전에 뭐 그 키트인가요? 그 게임이 있었을 때 거의 뭐 서버가 어떻게 거의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POS 방식으로 가고요. 또 POS라는 거는 POW처럼 채굴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많이 갖고 있었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그러니까 즉 묶어놔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도 매수와 매도 이 두 가지의 어떤 싸움으로 매수세가 강했을 때는 올라가는데
POS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이더리움을 이제 묶어도 되죠. 그럼 묶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니즈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더리움이 없으면 내가 이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보다 매수세가 강해지는 그런 측면도 아무래도 최근의 상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상승에 대해서 일단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POS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매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7월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켜질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시세의 호재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기성 매니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이더리움 2.0 또는 이더리움 테스트넷 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기 전에 일단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암호화폐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지난주에 CBDC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했었고 화폐의 가치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정신과 블록체인의 어떠한 가치 얘기를 했다가 이제 오늘 이더리움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단순히 이제 사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이제 뭐 이더리움이 시총 2위 코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놓고 이제 가치 비교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넘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못 넘었지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막 뭐 비트코인의 단점을 들고 뭐 이렇게 더 커버하기 위한 이더리움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성 자체는 또는 특성이 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화폐의 어떤 의미라기보다 애초에 그냥 블록체인의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한 상태에서 그것의 가치가 부여진 것은 사실 결국은 희소성의 가치로서 이어지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더리움이 애초에 나왔을 때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무언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다른 활용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사람들이 열광한 분위기였고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사실은 블록체인의 어떤 전반적인 시장이 커진 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확장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쓰여야 되는데 목적은 확장성인데 POW를 위해왔었거든요. 즉 비트코인이 해왔었던 검증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아까 말씀하신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속도감이든 또는 확장성이든 쓸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더리움은 기술적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은 금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반도체 칩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반도체 칩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활용 가치가 더 널리 쓰게 되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이더리움이 기술적 발전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검증 시스템이 너무 좀 이렇게 고정화돼 있으니까 POS로 넘어가 보자. 그게 2.0 테스트넷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POS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블록체인 정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게 커요. 이더리움은. 왜냐하면 기존에 POW를 하면서 계속 채굴을 해왔던 그런 채굴자들이 있거든요. 검증인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하나하나 다 설득하면서 POS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지금 결국 테스트넷 출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좀 테스트를 통해서 원활하게 풀어보겠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한 확장성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이 테스트넷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더리움의 상승의 이유로 하나 뽑는 게 바로 중국의 CBDC죠. 바로 디지털 화폐 출시와의 관련성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윤석 이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CBDC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어떤 민간이 주도하던 그런 시장. 아무래도 민간 회사가 주도하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국가가 보는 어떤 국가의 미래, 비전, 청사진, 또 법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것이 대치됐었을 때 속도를 못 받고 오히려 퇴색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CBDC가 되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주도하겠다.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어떤 호재를 좀 받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더리움이라든지 결국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를 보면 재밌는 게 우선은 상장하기 전에는
우선 이더리움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여기서 개발이 실제 들어갔었을 때는 플랫폼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 뭐 게임한다고 하면 이오스로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CBDC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반응이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코인 위주로 진행이 되지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널리 쓰여야 되는 그런 시장의 논리의 중심선상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특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완전 다른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성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쓰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쓰이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CBDC와 또 이더리움 가격 상승 연관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이더리움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현 시점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윤사 애널리스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자, 이제 이더리움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관점으로는 우리는 일단 이더리움의 이 전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체크하면서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상승 모멘텀이 강한지 하락 모멘텀이 강한지 현재 위치 포지션이 어떠한가 먼저 살펴보고 그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치와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 위치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현재 최선의 어떤 선택인지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 투자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 어떤 선택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째 먼저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동향을 체크해 보자고 하면은 우리는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3월 13일부로 자 이제 지금 뭐 노란색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3월 13일부로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외바닥으로 V자 반등이라고 해가지고 3월 13일부로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제 상승 추세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상승 추세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투자의 적기다. 상승 추세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승 추세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알트코인을 버리고 혼자서 단독으로 뛰쳐 올라가는 그렇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흡성대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분명 이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상승장으로 분명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제자리 걸음하면서 가격의 변동은 없고 이제 어떤 행보적 움직임을 하고 어떤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제 위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시장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래서 현재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른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어느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점유율, 도미넌스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율 제 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가총액 차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이제 점유율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은 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은 이제 당연히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게 되겠고요. 자,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 계속 상승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어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는데 이제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떤 잠재적 수익을 거두는데 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이더리움을 봤을 때 상승 전환 알트코인에도 대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님? 네. 예, 그렇죠. 지금은 전체 암호화폐 지금 계속 같은 말인데, 자, 이제 전체 암호화폐가 상승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한다. 뭐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시장의 이 상승 모멘텀은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의 주도하에 이런 어떤 상승 모멘텀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투자 메리트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대와 우려 속에 있는 이더리움, 저희 전망과 과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희성 매니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프로젝트예요. 결국엔 이제 지금 테스트넷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대로 메인넷도 안 나온 상황이지만 네.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테스트넷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속히 검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제가 또 사랑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뭐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이 판에 전부 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테스트넷이 올해 안에 빨리 끝나서 본격적인 이더리움 2.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평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은사 애널리스트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예. 자, 저는 이제 한 줄평을 남기자면은, 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살펴본 대로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상승 모멘텀을 걷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전체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시장은 주도를 알트코인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어떤 잠재적 수익을 얻는데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이더리움의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정윤석 이사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나는 이더리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각자 이름 걸고 나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지금도 나는 제왕이다라고 좀 경연같이 지금도 어떤 경연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 보면 스텔라르멘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트코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시세와 어떤 유틸리티의 쓰임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코인도 발행하고 또 그 이후로는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쓰임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그런 난제를 이더리움 못하면 그 외의 여타 알트코인들 같은 거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알트 대장이지만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가 제 한 줄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POS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POW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래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검증을 받은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POS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증은 결국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검증인들 사이에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이 빨리 속히 완료가 돼서 이더리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포지셔닝을 정말로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감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시장 공식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클릭수 1, 2위를 올렸던 걸 보면 이 쟁글에서 F&B 프로토콜 측에 사업 중단 의혹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청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던 것이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쟁글은 파트너 거래소나 업계로부터 루머를 제보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 측에 설명을 요구하는 조회 공시 요청과 또 답변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식시장의 조회 공시와 유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이 조회 공시 요청은 특히나 시장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쟁글의 파트너 거래소들은 이 프로젝트 측에 사업 진행 여부에 관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라고 쟁글에 알려왔었고요. 또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이 제보 메일을 띄워드리기도 했었는데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보를 쟁글에서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F&B 프로토콜이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서 또 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F&B 프로토콜은 중국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시장에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알리바바와의 계약이 아니고 에이전시인 라움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이라고 정정 공시를 냈었습니다. 이 F&B는 제휴를 연결해준 에이전시인 라움 인터내셔널과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다라고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2천만 개의 토큰을 초과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조회 공시 요청을 했었을 때 F&B 측의 답변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 F&B는 당일날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2020년에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보면 2분기에는 블록체인 개발 연구소를 헥슬런트와 고도화시킬 것이고 F&B 쇼핑몰을 오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에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과 협업을 하고 해외 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번 조회 공시 요청과 답변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그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제시했던 로드맵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중단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프로젝트 팀 또한 신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장에 그동안 만들어왔었던 좀 기대감이 낮은 것에 대한 의견이 아니었나라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이번 공시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집중됐었던 만큼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국내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만나보는 크립토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프로젝트는 하이블럭스입니다. 파운더 인터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블럭스 대표 김영입니다. 하루에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 콘텐츠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57만 6천 시간, 연으로 환산했을 때 66년이라는 시간이 매일같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매일 1억 개 이상의 콘텐츠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의 홍수의 시대죠.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콘텐츠를 소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유익하고 더 재밌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이블럭스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탄생한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쉽게 모아볼 수 있는 허브형 플랫폼이 바로 하이블럭스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유저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유저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이 하이블럭스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영화 기생충의 투자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면서 그 상시 공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와 콘텐츠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 다 사실 너무 바쁜데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각종 SNS 어떤 콘텐츠를 봐야 될지 또 뉴스도 너무 많아서 어떤 포털에서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소비를 해야 될지 참 어리둥절할 때도 많습니다. 이 하이블럭스는 저 같은 또 여러분 같은 일반 유저들도 이 콘텐츠를 보고 싶은 것을 큐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우리 같은 큐레이터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 흩어져 있는 콘텐츠를 이 하이블럭스 플랫폼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 플랫폼은 올해 2분기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타겟으로 플랫폼을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같은 유저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보상도 받고 트래픽도 한 번에 올리는 미디어 플랫폼 탄생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핫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람팀장의 쟁글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준비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략까지 챙겨주실 분, 코인 읽어주는 남자 플러스핏의 1000%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저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주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깔끔하게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1000%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날이 굉장히 좀 춥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좀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일단 몸도 튼튼해야 우리도 이제 매매도 이렇게 잘하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제 플랜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앵커님도 좀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꽃샘추위로 몸도 춥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려면 정확한 투자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파도 수익 보면은 다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난주, 이번 주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주말 기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에 자, 매수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 이전까지는 자, 관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 공매도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좀 이렇게 창출을 하시라라고 좀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대응 방법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가 박스권 시장에 자, 연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말 기점으로 만약에 제 말대로 하셨더라면 어떤 말을 했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셨더라면 자, 어느 정도 이득을 크게 많이 보고 계시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수익이 그렇게 이제 크게 많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가 박스권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방 부분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많이 모아둔 상태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모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그만큼 물량들을 많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위로 튕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바로 이번 주 주말이겠죠. 자, 이번 주 주말이 최대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주말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자, 물량들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평단가가 굉장히 낮아야겠죠. 낮은 상태에서 물량들을 매집을 해 놓은 다음에 자, 급등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선침의 전략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기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변곡점 구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어서도 흐름 이어가면 다음 주는 어떤 이벤트로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전체적인 암호화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특정 코인은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많이 편중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이번 주엔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이제 코인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 코인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렇게 상세가 많이 나와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비트코인 SV라든지 뭐 리플 코인은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말뚝박기 좀 흐름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모든 코인들을 살펴봤을 때 다음 달이면 이제 5월 14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보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자, 비트코인 단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뭐냐면 자, 중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디지털 통화죠,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현재 테스트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면 시진핑이라고 했죠. 자, 블록체인 산업을 더 투자를 하겠다, 성장시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단 이틀 만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비트코인 뭐 30% 40% 이상 크게 이제 급등세가 많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금 현재 디지털 통화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하면서 패권을 잡아가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이제 시진핑이 뭐 이야기를 하든 누군가를 이야기하든 간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통화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적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요 디지털 통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디지털 통화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화 운영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자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 차원에서 자 블록체인 산업 결국에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번엔 이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기간 산업으로 정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좀 약간 많이 늦었습니다.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고 17년도나 이제 18년도에 만약에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상에서 뭐 싱가포르라든지 넘어서면서 패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대 호재가 또 있죠. 어떤 호재가 있냐? 바로 이제 지속적으로 테더가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더가 발행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는 이 테더를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존재를 할 건데 이 투자자들이 원하니까 자 공급량을 계속해서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테더로 뭘 살 것이냐? 결국에는 가장 핫한 코인,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전략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현재 가격대 미화 달러 부근에서 달러 기준으로 7,100달러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화로 치면 86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난 저점 쌍바닥 구간을 지금 현재 만들어둔 상태에서 자 상승 기조로 현재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점 부근이 한번 쌍고점 부근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자 자 새벽이라든지 또는 내일이라든지 주말 기점 해서 결국에는 박스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저점을 만약에 안 깨준다면 저점 부근이 이번에 내려갔을 때 미아 달러 부근으로 6,800불 정도 되죠. 6,800불 정도 되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원화로 치면 830만 원 부근 정도 되는데 이 가격만 만약에 안 깨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주말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큰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상승세가 나와주고 폭발적인 그 상승가도 달리게 된다면 지난 고점 부근이겠죠. 이 고점 부근이 지금 현재 미화 달러 부근은 이제 8,000달러 부근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8,000달러 이상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집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매집을 해두셔가지고 이번에 크게 상승했을 때 7,500불 정도 이 가격대에서 죄송합니다. 7,500달러 부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씩 창출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전략 그리고 또 지속적인 테더 발행 호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주말 기점으로 또 큰 상승세, 박스권을 벗어난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할 매도로 또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실무자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리브라인데 이 리브라도 규제 선회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좀 발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비트코인 상승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상승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직까지 이제 제재가 많이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재가 걸려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펴봤을 때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실물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세도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뿌리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어요? 비트코인을 고르겠습니까? 아니면 리브라 코인, 달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저는 비트코인이요. 안정적인 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차라리 기축통화인 달러를 선택을 하도록 진짜요?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달러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요, 다른 코인들은 결국에는 국한적이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자 리브라 코인은 만약 발행이 되더라도 리브라 코인을 매수를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달러 이 법정화폐로 자 모든 코인들을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라 코인이 발행이 돼도 리브라 코인이 지금 현재 발행이 가시화되고 있어도 악재 부분들이 있죠. 어떤 악재 부분들이 있냐면 바로 이제 그 텔레그램 코인이죠. 텔레그램 코인 이 악재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리브라 코인이 비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텔레그램을 어느 정도 힘을 죽이고 자 결국에는 미국 코인이죠. 이 리브라 코인을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향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 여름 지나고 나서요.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가 좀 어느 정도 나오죠. 5월달에 반감기 때 네.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나서 여름 때까지는 이 반감기 이슈가 이제 끝났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소강 상태 진입을 했다가 자 추석 전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연말께쯤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 리브라 코인, 텔레그램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가지고 움직임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텔레그램 코인 그리고 리브라 코인과 연관돼서 어떻게 큰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게 다음 주 전략을 해야 될 그런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코인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네. 아무 코인이나 사도 되거든요 사실. 네. 네, 아무 코인이나 사도 되는데 지금 뭐 실시간으로 살펴보면 네. 이제 그 스텔라루멘 코인이 좀 약간 상세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스텔라요? 요즘 며칠 지난주부터 이제 상황 살펴보니까 네. 이게 순환매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매매할 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인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플 코인이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할 때 리플 코인 올라가니까 여기서 좀 먹고 비트코인을 사야지. 아니면 뭐 스텔라가 또 올라가니까 이거 사서 그 수익을 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야지. 아니면 뭐 메타코인 올라가니까 이 메타코인 수익 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야지. 자 분명히 맞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자 24시간 거래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지만 예고하고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불시에 급등세가 나오거나 또 불시에 급락세가 나오는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인데 차라리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고 변칙적인 매매를 지향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 시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죠.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트코인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고요. 수익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또 상반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알트코인 사는 것보다 대장 코인 사서 좀 시간이 걸린지언정 그 매매를 자주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타이밍이 올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쏠림 현상으로 몇 가지 코인만 핵심적인 코인만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코인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주목할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뭐 뻔한 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전 예상이 좀 되긴데.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 물어보는데 어떤 코인 좋아하세요? 이게? 저는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오늘 또 주제가 이더리움이었거든요. 네. 이더리움 좀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네. 여기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언제 제 어떤가요? 온구를 이렇게 봤는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코인은 이더리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주 사이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많이 나와졌어요. 많이 나와졌는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왜 이더리움이 강세를 띠고 있냐면 다른 코인들은 지금 현재 변곡점 구간까지 지금 현재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비단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21선에서 61선 지금 현재 그 삼각수렴 끝 부분까지 지금 현재 수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렴의 끝 부분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부시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급락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아니면 호재가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큰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변곡점 구간에 위치가 돼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 변곡점 추세 전환이 지금 현재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 세력선은 21선을 돌파를 해놨고요. 자, 생명선이 61선까지도 자 추세를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더 큰 강세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자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여름 때죠. 6월 달이면 지금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지금도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다, 저점 가격대에서 이제 위치돼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도 그 크레이그 크레이트가 자 비탈릭 부테린 고소를 또 취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작은 호재들이 결국에는 코인에 반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사이익으로 강세장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더리움도 계단식 상승이 지금 현재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계단식 상승에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직전 고점 돌파를 해서 지지 가격대로 지금 현재 변신이 됐죠. 이 지지 가격대만 무난하게 만약에 안 무너진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추가적인 고점을 깨고 급등세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세가 이 주말 기점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먼저 출발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 분할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 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화 달러 부근으로 230불까지 단기적인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자 손절 가격은 뭐 짧게 한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185달러까지 손절 가격 정해드리도 할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로 치면은요, 지금 현재 22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통해서 접근하시고 25만 원 이상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해서 목표 가져가시고요. 손절 가격은 20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할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주말 기점으로 또 급등세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 역시나 핫한 전략으로 또 잘 꾸며주신 플러스핏의 1000%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블록체인계
블록체인의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꾸며드렸는데요.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다루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